안녕하세요. 마요입니다. 오늘은 이 리플에 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최근에 이 리플 가격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여전히 그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, 어제 새벽에 좀 중요한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적인 변동성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간밤에 어떤 소식이 나왔느냐, 이미 여러분도 그 소식은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. 이 리플사가 SEC와 1억 2천만 달러 벌금 납부를 연기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서, 이것을 두고 SEC의 항소 의사가 있는 듯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것을 두고 SEC의 항소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,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인지, 정말 SEC의 항소 가능성이 커졌는지, 또 다른 변호사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좀 여러모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일단 이 기사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, 이 리플랩스의 법률팀이 9월 6일 이후로 해당 판결의 벌금 납부 연기를 요청을 했고, SEC가 이 요청에 동의를 했다.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오늘이 9월 5일이니까 내일까지 이 1억 2,500만 달러의 벌금을 이 리플랩스가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, 이것을 바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납부 연기를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고, 이것을 SEC도 동의를 했다.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최종 승낙만 있게 되면 이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지금 커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면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판결 금액의 111%인 1억 3,900만 달러를 언제 납부를 하느냐, 항소기간 종료 후 30일이 지나거나 항소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은행 계좌에 예치할 것을 제안을 했다.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에요. 그렇다면 왜 이 리플사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을까? 저는 그 이유가 먼저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리플랩스의 이 같은 결정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첫 번째로는 이 리플사 입장에서 봤을 때, 만약에 내일까지 벌금을 냈는데 이 SEC는 항소 기간이 10월 7일,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 달이 더 남아있는 것인데요. 그런데 만약에 벌금을 다 납부를 했는데 항소를 맡게 되면 이 리플사 입장에서는 괜히 이 벌금을 납부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, 그렇게 볼 때 당연히 좀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어쩌면 이 같은 조치는 이 리플랩스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한 조치였다라고 생각이 들고,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SEC한테 좀 미끼를 또 던져줘야 되는 거잖아요. 그것이 뭐냐면,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판결 금액의 111%인 1억 3,900만 달러, 그러니까 원래는 1억 2,500만 달러를 납부를 하면 되는데,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 납부를 연기를 함으로써 대신에 약 11% 정도 추가적으로 벌금을 더 내겠다. 그래서 이 차액이 지금 한 1,400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. 그렇다면 1,400만 달러는 원화로는 186억이니까 186억이면 상당히 큰 돈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이 리플사 입장에서도 SEC에게 어느 정도 그 메리트를 줌으로써 항소의 가능성을 좀 낮추는 하나의 선택권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기사를 보면 이와 같은 움직임은 SEC가 항소를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, 저는 오히려 이것은 이 미디어의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는 이 SEC가 이와 같은 요청에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, 이 SEC가 동의를 한 것에는 그만한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동의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식을 두고 이 미국의 변호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, 그것도 제가 이 트위터를 통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
프레드 리스폴리라는 변호사는 이 변호사도 지금 리플 관련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 변호사인데 이와 같은 결정을 두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글쎄요, 항소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, 이걸 또 보시게 되면 그런 종류의 돈을 신탁에 넣는 것은 SEC가 리플 변호사에게 항소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, 지금 이 말이 좀 상당히 꼬여서 들리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와 같이 돈을 넣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면서 다시 말하자면 항소가 없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만 그 확률은 높아졌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글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 항소의 확률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In my opinion, 나의 의견으로는 6대4의 확률로 이 항소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,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한 변호사는 항소의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, 그렇다면 다른 변호사,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제레미 호건 변호사도 새벽에 이 트윗을 올렸는데요.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SEC가 아직 항소할지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,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그 이유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, 항소 통지서를 제출하는데 1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. 그리고 통지를 제출한 후 실제 브리핑을 제출할 때까지 70일이 주어집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이냐? 그러니까 이 호건 변호사는 항소에도 지금 두 가지 절차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항소 통지서를 제출하는 것인데, 이 항소 통지서가 뭐냐면 SEC가 항소를 할지 안 할지 그 여부만 밝히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이 항소 통지서를 제출하는 것은 60일 이내, 그 데드라인이 지금 10월 7일까지 정해져 있는 것이고, 그리고 만약에 이 SEC가 항소를 결정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실제 브리핑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 기간은 또 70일이 주어진다,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항소 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할지 실제 브리핑을 제출하는 데는 또 추가적으로 70일이 주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SEC가 항소 결정을 내렸더라면 이 통지서를 제출하는 것은 늦출 이유가 없다.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이 항소 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SEC의 항소 여부는 아직은 결정된 것이 아니다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지금 아래 샘플 자료를 첨부를 한 것이 이것이 뭐냐면 이제 다른 사건인데, 보시면 2023년 4월 19일에 나온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겠다는 이 항소 통지서를 제출한 것인데, 그런데 그 날짜가 언제냐, 보시는 것처럼 4월 19일, 그러니까 판결이 나오자마자 바로 항소를 한 것이고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호건 변호사가 항소 통지를 제출하는 데는 1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. 그러니까 뭐 항소 통지 여부는 항소할 생각만 있다면 그냥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,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 이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SEC의 항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이 SEC가 항소를 결정할 경우에 그렇다면 그 기간이 얼마가 되느냐, 그것이 또 궁금할 수 있을 텐데요.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질문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항소로 간다면 전형적인 타임라인은 어떻게 될까요?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끌려가는 건가요?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, 항소에 대한 판결은 내년, 아마도 늦여름에 내려질 겁니다.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. 그래서 내년 여름이라면 우리가 이 불장 사이클을 예상을 했을 때 아마 한창 그 불장일 때, 그때쯤에 이 항소에 대한 판결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,
그래서 그 항소에 대한 판결이 가격적인 움직임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. 저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벌금 납부 연기에 대해서 또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그 의견도 있는데,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프레드 리스폴리 변호사가 또 추가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, 이 리플 변호사들은 SEC한테 이건 우리가 돌려받을 엄청난 돈이며 당신이 항소하고 패소를 한다면 당신에게서 최대한의 이자를 뽑아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, 그럼에도 당신은 항소를 할 건가요? 이런 관점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SEC가 항소를 결정하게 될 때 최종적으로 그 항소에 대한 판결도 받게 될 것이고, 그런데 만약에 SEC가 패소를 한다면 지금 이 리플사가 엄청난 거액을 예치를 해놓은 거잖아요. 그런데 항소를 하면서 계속 이 자금이 묶인 그 기간 동안의 이자를 최대한 너희들 SEC한테 뽑아내겠다,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이것을 SEC의 항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개인적인 또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, 저는 오늘 나온 이 소식이 SEC의 항소 가능성을 높였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 리플사가 SEC의 항소를 하지 못하게 할 그 요인을 만들지 않았나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SEC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볼 때 예정된 벌금액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어쨌든 이 SEC의 항소 여부가 다가오는 이 불장 사이클에서 이 리플의 가격적인 상방을 여느냐 닫느냐, 이것이 결정될 겁니다. 그래서 그 무엇보다 좀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근데 아직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단계이고, 어쨌든 한 달 안에는 결정이 날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새벽에 나온 소식을 두고 여러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, 최종적인 결정은 SEC가 하는 것이고, 이 SEC는 부디 좀 현명한 선택을 하면서 또 그들도 실익을 챙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추가적인 이 항소 관련해서 소식이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